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볼 실험은 선 운동량 보존의 2차원 충돌 실험인데요. 1차원에서의 운동량의 정의는 이미 탄도 진자 실험의 이론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두 물체가 힘을 교환하면서 충돌하거나 폭발하는 경우 운동량 보존으로 충돌 또는 폭발 후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었는데요. 운동량은 벡터량이므로 2차원에서의 충돌이나 폭발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의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해 보려고 해요. 즉, X축 방향의 운동량과 Y축 방향의 운동량 역시 보존되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 질량 m인 정지한 물체 2가 있는데요. 같은 질량 m인 물체 1이 수평 방향으로 V1i의 속도로 접근하여 충돌합니다. 충돌 후에 1번 물체는 V1f의 속도로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1의 각도로 운동하고 2번 물체는 V2f의 속도로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2의 각도로 운동하게 되네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충돌 후에 V1f, V2f의 크기입니다. 사실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1번의 처음 속도 V1i와 질량 m이므로 미지수는 V1f, V2f와 세타1, 세타2의 각도로 4개나 되네요. 탄성 충돌로 간주하여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X, Y 방향의 운동량 보존 2개의 식과 운동에너지 보존식해서 모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개의 미지수 중 적어도 1개가 더 주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세타1, 세타2도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고 V1f, V2f만 실험을 통해서 결정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이므로 X, Y 방향의 운동량 보존 2개의 식만 연립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겠네요. 또 2번 물체는 정지해 있으므로 계산식이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즉, 걔의 초기 운동량은 1번 물체의 수평 운동량인 X축 방향의 운동량밖에 없죠. Y축 방향의 운동량은 0입니다. 그렇다면 충돌 후에 1, 2번 물체의 X축 운동량을 합산하면 초기 X축 운동량과 같아져야 하고 Y축 운동량은 0이 될 것입니다. 식으로 써보면 이와 같아질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네요. 세타1, 세타2만 결정되면 V1f, V2f는 이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이라면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2분의 파이가 항상 성립한다는 재미있는 결론도 얻을 수 있는데요. 탄성 충돌은 운동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므로 이 개의 처음 운동에너지와 나중 운동에너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좌우의 2분의 1m은 약분이 되어서 이와 같은 관계가 얻어지네요. 충돌 전후의 운동량을 벡터로 그려보면 사실 나중 운동량의 벡터합은 처음 운동량과 같아야 합니다. 질량은 공통이니까 모두 날려버리고 속도 벡터의 합산만 고려해보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세 벡터가 닫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긴 변의 크기의 제곱이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죠. 즉, 벡터 V1f와 벡터 V2f가 이루는 각도가 직각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직사각형의 절반인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MV1f와 MV2f가 이루는 각도 역시 직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할 때는 항상 직각으로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물체가 얇게 부딪혀 서로 벌어지면서 운동하든 두 물체가 두껍게 부딪혀 서로 벌어지면서 운동하든 항상 직각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마 당구를 쳐본 학생들은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흰 공과 빨간 공이 부딪히면 벌어져 진행하는 경로가 항상 직각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부딪히고 나면 뒤로 운동해서 경로가 90도보다 더 커진다고요?
아니, 끌어치지 말고 무회전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해봐야 할 텐데요. 1번 물체의 X축 방향의 초기 속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충돌 후 2번 물체의 비스듬한 속력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충돌 후 2번 물체가 수평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근사한 방법은 실제로 물체가 충돌하여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움직임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험을 구현하는 장비도 있기는 한데요. 그건 다음에 다루어 보려고 해요. 일반 물리 실험실에 1인 1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 학교도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번거로운 구석도 있네요. 그럼 충돌 전 물체와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속력을 모두 3개 동시에 구해야 하니까 물체가 충돌하는 수평면 위에 포토게이트 타이머 본체 3개와 본체마다 2개씩 연결된 포토게이트 센서 6개를 설치해서 측정? 좋긴 한데요. 실험조마다 이 정도 장비를 갖추기도 어렵고 포토게이트 센서 사이로 물체가 정확하게 지나가게 하기도 어렵겠네요. 하지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좀 수고를 해야 비용이 절감되겠죠. 우리가 종종 다뤘던 내용인데요. 일정한 높이 h에서 낙하한 물체가 날아간 거리 x를 측정해서 물체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다시피 h에서 낙하한 물체는 t는 루트 g분의 2h의 시간 동안 운동하게 됩니다. 이때 미지의 v의 속력으로 수평거리 x만큼 날아갔다면 x는 vt에서 v는 x 루트 2h분의 g로 물체의 미지 속력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아오는 물체 1의 속력을 결정하고 충돌 후 물체 1, 2의 속력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돌 자체를 일정한 높이 h에서 일어나게 하고 충돌 후에 물체 1, 2가 날아간 거리 S1과 S2를 측정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 설계를 해봤습니다. 날렵하게 안쪽으로 곡면이 깎여있는 비탈면 하나와 쇠구슬을 2개 준비하는 것이죠. C클램프를 이용하여 실험대 위에 비탈면을 고정합니다. 비탈면 꼭대기에 1번 구슬을 올려놓도록 하죠. 비탈을 떠나는 바닥 지점 연직 아래 지점을 날아가는 거리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비탈면 끝과 바닥까지의 높이는 h입니다. 비탈면의 높이가 얼마든 간에 비탈면 꼭대기에서 굴러내려와 비탈면 끝에서 수평으로 날아가는 1번 구슬은 R0만큼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때 구슬은 h를 낙하하는 시간 동안 날아갈 것이므로 t는 루트 g분의 2h만큼의 시간 동안 운동하게 됩니다. 1번 구슬의 초기 속력을 v1i라고 한다면 R0는 v1it라는 관계를 갖겠죠? 그러므로 v1i는 R0 루트 2h분의 g가 되어 낙하 높이 h와 날아간 수평거리 R0만 측정하면 1번 구슬의 수평 속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계산하시죠? 비탈면의 높이 h만 알면 비탈면 끝에서의 속력은 v1i는 루트 2gh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요. 비탈면에서 마찰 없이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위치 에너지가 직선 운동 에너지가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알아낼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구슬이 굴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르는 구슬은 회전 운동 에너지도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가 직선 운동 에너지뿐 아니라 회전 운동 에너지로도 분산되므로 v1i는 루트 2gh라는 식을 쓸 수 없습니다. 식이 좀 번잡해지지만 이와 같은 회전 운동 에너지를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슬이 굴러가는 각속력은 오메가는 R분의 V죠. 스몰 r은 구슬의 반지름입니다. 또 쇠구슬의 관성 모멘트는 ICM은 5분의 2 mr제곱이잖아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V는 루트 7분의 10GH라는 값을 얻어서 루트 2GH에 비해 속력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구슬이 비탈면을 따라 잘 굴러가도록 홈을 파놓았기 때문에 구슬이 굴러가는 회전 반지름이 R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접촉을 통해 마찰력을 받으면서 굴러갈 때의 반지름 R'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이거 괜히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므로 회전운동 에너지가 어떤 비율로 분배되든 간에 빠르게 회전하면서 날아오든지 천천히 회전하면서 날아오든지 어쨌든 일단 R0만큼 날아갔다면 무조건 수평 속력은 V1I는 R0 루트 2H분의 G의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구슬의 속력은 구했네요. 그럼 비탈면 끝에 2번 구슬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1번 구슬을 굴려서 서로 비스듬하게 충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구슬이 날아가서 떨어진 지점을 R1, 2번 구슬이 날아가서 떨어진 지점을 R2라고 한다면 떨어진 높이 H는 알고 있으므로 충돌 후의 1, 2번 구슬의 속력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네요. 그러네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충돌 전후의 속력을 결정할 수 있네요. 또 충돌 후 1번 구슬과 2번 구슬이 뻗어나간 각도는 충돌 지점의 연직 R의 기준점으로부터 R1, R2 위치까지 그려진 직선을 R0를 기준선으로 각도기로 직접 측정해서 세타1과 세타2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R0를 기준선으로 위쪽이 R1이 될지 아래쪽이 R1이 될지는 여러분이 표적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험 조건에 따라 편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면 이제 이 기초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X축 방향의 운동량과 Y축 방향의 운동량이 보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충돌 전후에 구슬은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수직 방향의 속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보면 포물선 운동이지만 완전 수직 위에서 내려다보면, 즉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만 보면 수평 등속 운동이 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하학적으로도 R1과 R2의 벡터합이 R0가 되어야 할 거예요. P는 MV인데 V는 T분의 R이라 할 수 있고 모두 같은 시간 운동하므로 세 화살표를 운동량의 벡터합 P0는 P1 플러스 P2와 같이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 탄성 충돌이라면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90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슬 2가 얹혀있는 틀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구슬 1이 구슬 2와 부딪히는 단면의 크기를 조절해서 얇게 부딪히는 경우, 조금 더 두껍게 부딪히는 경우, 꽤 두껍게 부딪히는 경우로 나눠서 각각 3회씩 실험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실험할 만큼 실험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네요. 이 실험 장치는 주 세계과학의 2차원 충돌 선 운동량 보존 실험 장치입니다. 간단한 구조와 부품으로 2차원 충돌의 운동량 보존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인 것이죠. 실험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장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좀 번거로운 실험이기도 해요. 바닥에 무는 종이와 먹지를 깔아서 구슬이 떨어진 지점을 확인한 후 긴 1m 자로 구슬이 날아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해야 할 뿐 아니라 실험실을 굴러다니는 구슬을 주우러 다람쥐처럼 뛰어다녀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몸이 고생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험을 직접 수행해보고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분석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안녕!